네 번째 시간입니다. 아, 다섯 번째인가요? 지난 시간에 제가 백에 대한 어떤 그 신체적 현상들, 예, 우리가 신체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백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몇 분들께서 전화로 또 이러저러한 부분들을 저에게 문의를 주셨는데, 제가 이 혼백을 따로따로 떼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이해하기가 더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 혼과백은 왼발 오른발 같이 동시에 가는 겁니다. 제가 동전으로 비유를 아마 드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같은 한 몸으로 붙어 있긴 하지만 뭐 서로 동전의 뒷면이 앞면을 보지 않듯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백은 혼을 보고요. 혼은 또 백의 작용을 받아들이면서 다시 백에게 기억된 습관을 또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들을 하는 게 백입니다. 혼입니다. 그래서 왼발과 오른발이 동시에 앞으로 나가면서 우리 몸의 어떤 그, 어, 균형을 잡아내는 것과 같은, 혹은 어떤 몸을 이동해서 삶을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따로 떼어서 설명을 드려서 그렇지, 둘은 어, 서로 전혀 별개의 어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또 그게 뭐야?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혼은 백의 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은 또 혼의 존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행을 통해서 백을 극복하고, 혹은 백의 어떤 영역을 넘어서서 혼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 온전한 수행이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백은 혼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한 굉장히 큰 저항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또 혼은 백의 영향이 무너지고 넘어오는 어떤 시점쯤에 스스로의 어떤 정화작용 같은 걸 또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가 서로를 모르면서도 마치 왼발이 오른발의 존재를 지각하지 않으면서도 앞으로 나가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듯이 오른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백과 어떤 우리 신체의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몸의 습관, 그리고 또 심리적 경험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환상제와 같은 지각 체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백이라는 게 이제 우리 어떤 지각 체계를 만들면서 또 그 지각 체계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에 몸의 지각 체계거든요. 우리는 몸 외에 다른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지상 세계에서 살면서는 어쨌든 물질 세계 안에서는 이 몸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감각들을 만들고, 그 감각을 통해서 결국에 존재의 어떤 형식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백과 몸이라고 하는 부분,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러면 몸이 지각한 세계의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 이제 우리는 그걸 보통 어 의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불교에서는 이제 안이비설신이 육근에 의해서 제칠 말라식이 인제 보통 에고나 자기의식, 자기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통상 이 백에 해당하는 어떤 의식 영역에 해당하는데, 어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백은 사후에 귀신이 되는 게 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귀신은 과연 어디에 존재할까요? 한 번쯤 그런 생각 해 보셨습니까? 전 그거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귀신들은 도대체 어디에 모여 살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존재한다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존재할까?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 그걸 또 찾기도 했고요.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 안에 바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예, 우리가 이제 이런 제가 하는 수행 안에서 혹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내용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할 요소가 이제 여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보통 우리는 그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지각적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어떤 물질을 바탕으로 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이비설 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죠. 예. 우리의 신체적인 어떤 오감,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어떤 의식을 촉발시키는 작용에 의해서 저기에 뭔가가 있다라는 감각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예, 의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이 의라는 어떤 정보 체계 안에서 나라고 하는 어떤 주체를 가지고 세계를 만들어 가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대상과 이 대상을 지금 보고 있는, 그리고 그걸 지각하고 있는 나와, 그러면 이것을 보고 있지 않는, 내가 보고 있지 않는 상태의 어떤 세계는 과연 어떻게 존재할까? 내가 보고 있지 않으면 세계가 그대로 있을까요? 예. 옛날에는 다들 인제 이렇게 물으면 "세계가 다 있지. 뭐 네가 보든 말든 세계가 그렇게 있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건데, 요즘은 인제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실 분들이 제법 많을 것 같아요. 양자물리의 관찰자 효과 같은 것들이 인제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아시기 때문에, 즉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볼 때 전자라고 하는 부분이 전혀 다른 어떤 음 그 변화를 갖는다라는 것. 물리학에서는 인제 다들 그거 얘기하고,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가 돼 버렸잖아요. 즉 누군가가 세계를 볼 때, 세계를 관찰할 때 이 대상이 변한다라는 것이, 예,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볼 때,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내가 무심하게 이렇게 보거나 혹은 뭐 나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그 이제 물 자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그 물 자체라고 하는 부분과 나라고 하는 부분은 전혀 별개여서 내가 그냥 대상을 볼 뿐이야. 그럼 나는 세계에 대한 어떤 관찰자로서 혹은 뭐 그냥 객관적인 어떤 뭐 일종의 어떤 그 참여자로서, 그냥 참여자가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입장으로서 이 세계를 주거나 뭐 주관과 객관처럼 이렇게 인제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과, 반대로 내가 그 세계를 봤을 때 참여자로서 혹은 뭐 그 물질 자체가 나의 의지에 의해서 변한다라고 생각을 해 보면, 과연 우리가 보는 세계는 진정한 우리 의식 밖의 어떤 세계와 혹은 우리가 그것을 봤을 때 세계를 이렇게 구분해서 어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는 세계가 정말 참된 세계일까?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중간에 말을 한번 끊었어야 되는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는데, 요점은 이제 그런 겁니다. 현대 앙자 물리학에서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이렇게 봤을 때 그 대상이 변한다라는 거를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냈거든요. 그 전자라는 부분이 이렇게, 특정한 어떤 흐름을 보이다가 사람이 그것을 관찰을 했을 때 이 특정한 흐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부분을 실험을 통해서 인제, 예, 발견을 해냈어요. 그러면 어떤 그냥 무생물이라고 하는 어떤 물 자체가 우리의 의식 혹은 우리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그것이 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본다면,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와 우리가 보고 있지 않은 세계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예.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을 주저리 하다 보니까 요점이 조금 음 어 흐려졌는데, 자 그럼 그렇게 인제 생각을 해 본다면
어,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계도 단일한 세계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보고 있는 세계와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께서 보고 있는 세계는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이 컵을 이렇게 들어서 제가 이제 늘 사용하고 하는 컵이니까 이 컵을 봤을 때 이 컵의 어떤 전자나 이런 것들이 진동을 일으키는 부분과 그냥 누군가 뭐 이 컵에 대한 전혀 사전 지식이 없는 뭐 그냥 남의 컵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심하게 이렇게 쳐다보는 분이 이걸 봤을 때 다를 거라는 거죠. 실제 다릅니다. 다를 거라는 거조가 아니라 실제 달라요. 자, 그렇다면 하나의 컵 안에서도 다양한 세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동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고 동일한 어떤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다 제각각 다른 어떤 공간과 물론 이제 동일한 시간대는 설정할 수 있겠지만 다른 공간을 점유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사후 세계에서 이 부분을 발견했었습니다. 가장 쉽게요. 대구 다부동 언덕 넘어가다 보면 아직도 피 흘리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한 것만 얘기합니다. 지리산 가면은요, 아직까지도 빨치산 하시던 분들 나와요. 어깨에 이렇게. 어깨에 그 뭡니까, 이렇게 뭐 두르고, 네. 그분들은 6.25 전쟁이 한참 전에 끝났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늘 저한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묻는 분들에게 제가 비유로서 이제 드는 표현인데,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물에 빠져 죽으면 그 자리에서 계속 빠져 죽습니다. 음. 지리산에 계시는 돌아가신 그 빨치산, 대구 여기, 다부동, 칠곡이죠. 칠곡 다부동. 그 고갯마루 가면 나타나는 그분. 이런 분들은 자신이 경험한, 자신이 이렇게 죽음에 들어간, 혹은 죽음에 들기 전에 자신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던 그 기억의 어떤 체계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더 놀라운 거는,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이제 하나니까, 몸이 하나이니까, 죽은 사람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리산 빨치산 하시던 그분은 그냥 돌아가실 때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으니까 거기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음. 그분은 거기에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데도 있을 수 있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돌아가신 그 당시의 기억과 예를 들어서 그분이 1년 전의 기억이 있죠. 1년 전에 살았던 어떤 기억, 이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산에 가야 지리산에서 빨치산을 하고 있는 그분을 만나는 거고요. 이분이 예를 들어서 빨치산 하던 지리산 말고 저기 어디 뭐 부산 어디쯤 살았던 사람이다. 뭐 대구 어디쯤 살았던 사람이다. 1년 전에. 예. 그럼 거기 가도 그 사람 또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빨치산은 예. 그 자신의 어떤 그 다음 기억을 몰라요. 우리 이 장면을 어디서 보느냐 하면요. 최면 걸 때, 자, 최면 거시는 분이 피최면자에게, 시술자가 피시술자에게, 자, 당신 10살 때 기억으로 가봅시다. 혹은 뭐 5살 때 중요한 기억 장면으로 가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마치 컴퓨터 하드가 이렇게 필요한 정보를 막 흩어놨다가 탁 조합해서 끄집어내듯이. 그게 머릿속에 있었을까요?
피시술자의 머릿속에 있어서 그게 딱 됐을까요? 자, 뭐 저하고 물론 다른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어떤 종교적인 관점이나 혹은 뭐 체험이나 어떤 어 신념 체계를 이렇게 혹은 뭐 이론 체계를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해 보고 관찰해 보고 오랫동안 이렇게 추적해 본 바로는 그러한 의식들은 우리 몸 안에 들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공간에 저장이 돼요. 공에 저장이 돼요. 자, 아까 제가 이 컵 얘기를 들었죠. 관찰자 효과 말씀드리면서 내가 이 컵에 특정한 어떤 관찰자로서 이 컵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 컵 안에 전자라고 하는 부분이 특정한 흐름에서 변화를 갖더라라는 거. 예. 그러면 저의 의도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아주 이 무생물인 이 컵과 전혀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식이, 나의 어떤 관념이 이미 이 컵과 상호작용하는 상태로 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사이코메트리라는 어떤 서양에서는 굉장히 일반화된 어떤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펜들, 이런 만년필을 제가 이제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던 뭐 이런 만년필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걸 이렇게 쥐었을 때 이 만년필 주인인 제가 가지고 있는 혹은 제가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일련의 사건들을 읽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이코메트리. 그냥 이 만년필을 매개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 만년필이 하나의 공간이다라고 봅니다. 이 컵이 하나의 공간이라고 봐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비어있는 어떤 상태에서 특정한 의도가 공간을 왜곡시키고, 그런 왜곡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평평했던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찌그러지게 되는, 이렇게 평평했던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찌그러지면 찌그러진 것만큼의 왜곡이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니까 직선으로 이렇게 가던 부분이 이렇게 찌그러지면 커브로 이렇게 그리면서 직선과 커브 사이에 왜곡이 생겼겠죠. 이 왜곡만큼의 격차가 바로 시간이 된다라는 게 이제 그 양자물리의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있던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밑에는 뭔가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공간은 단순하게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작동하게 하는, 가능하게 하는 공이 그것을 의도하고 작동하고 일으켰을 때 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물에 영향을 줄 수 있듯이 그러한 부분에 똑같이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도, 그러니까 물질적인, 우리가 흔히 이제 3차원 이 세계를 살면서 느끼는 이런 공간과 달리 이제 우리의 개념을 조금 확장시켜서 생각해 보셔야 할 필요가 이제부터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개념이 상당히 어렵고요. 또 이거를 알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의문이 해소가 됩니다. 네. 이 공이라고 하는 부분과 공의 어떤 작동이라고 하는 부분을 불교에서 얘기하는 연기적 공,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혹은 뭐, 그냥 단순히 무엇인가가 없는 부재로서의 공,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게 아니라, 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작동하는 어떤 원리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영을 예를 들어봐요, 영을. 영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는 어떠한 개념을 우리가 설정을 하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데 그걸 우리가 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없는 건데 영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참 무리인데, 어쨌든 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일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1 뒤에 0이 붙으면 10이 돼 버리고 그다음에 땡땡하고 붙으면 100이 돼 버리거든요. 1이라고 하는 숫자를 10과 100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개념이 0이거든요. 근데 0은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스스로의 존재는 예. 스스로의 존재는 뭐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없어요. 부재거든요. 자, 그것과 같이 이 공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특정한 어떤 외부의 어떤 의도들을 이렇게 발현시킬 수 있게끔 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거기에 작동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의도를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작동하게 하면서도 그것은 또 반대로 그것을 어 그것에서 현전하게 만든다. 나중에 인제 제가 하이데거의 세계의식하고 요 부분을 쪼끔 섞어서 말씀드리면서 메르로-퐁티의 지각 현상학 혹은 뭐 소실의 언어 철학 이런 부분들하고 인제 섞어서 좀 말씀드릴 예정인데 세계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인제 세계와 우리를 예 그냥 피아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저 물질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세계에서 우리는 세계 의식을 가지고 살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지는 어떤 과정 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우리 신체로서의 신체적 자극으로서, 신체적 경험으로서, 신체적 의식으로서의 백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그냥 객관화된 뭐 이런 그냥 우리 의식 너머에 그냥 우리가 참여하기 전에 이렇게 있던 그런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결국에 창조된 세계. 예. 그리고 그 창조된 세계의 위상의 변화를 우리가 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 그러한 그 변화와 어떤 뭐 시간의 흐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그냥 이렇게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 중에 어떤 것도 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을 하다 보면 뭐 심리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쓰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 과거의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현재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다시 규정하려고 할 때 그걸 수정하는 어떤 방법들 뭐 직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어 심리학에서 그 "감정은 내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내담자에게 해 주거든요. 감정은 내가 아니다. 내가 감정을 느끼긴 해요. 그러나 과거의 어떤 기억이나 이런 부분 안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나라고 하기에 굉장히 예 좀 다소 문제가 있어요. 아니 감정이 내가 아닌 가 내가 옛날에 그렇게 느꼈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쪼끔 더 지나가 보시면 어제 제가 어제는 아니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에 감정이 나라면 음 김유신을 태우고 술 취한 김유신을 태우고 청관녀 집 앞에 간 그 어 말의 목을 쳤을 때 감정이 나라고 한다라면 내가 죽습니다. 또 이상해지죠. 또 어려워진다 생각하실 거예요. 사람이 말을 이상하게 꼬아. 알 듯 말 듯. 듣다 어느 정도까지는 알 수 있는데 그 정도를 넘어서면 '아 여기부터 어렵단 말이야.' 이 얘기를 다들 공통적으로 하십니다. 조회수가 아마 그래서 많이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자 어찌 되었든 우리는 창조된 세계로서 삽니다. 창조된 세계는 절대계가 아니에요. 절대계는 아니고 그냥 상대적인 어떤 의식 세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 세계를 살죠. 물질 세계를 살면서 물질 세계에 경험한 그런 세계들은 어 흔히 정보계라고 하는 영역으로 그냥 이렇게 가고요. 정보계는 우리가 사후 세계를 정보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정보계는 굉장히 다양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인제 옛날에
단순화해서 뭐 연옥과 지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옥과 지옥과 같은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다양한 어떤 이 스펙트럼이 있는 그 차원, 으로 디멘션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씩 그 자신의 과거 기억도 리셋 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윤 2월 초하루예요. 다음 주 수요일이. 그 윤달에 생전 예수제를 이제 사람들이 지내면 좋다라고 불교계에서 얘기를 하는데, 왜 윤달에 생전 예수제를 지내야 되지? 생전 예수제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혹은 그렇게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수요일 날 그 제를 이렇게 준비를 하는 이유는, 천기상으로 올해가 굉장히 힘든 해입니다. 그냥 경험해 보셔도 아시겠지만 올해 경제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많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건 전체적인 어떤 지구촌 전체의 어떤 삶의 흐름 방식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인간의 어떤 의도와 상관없이 이 그 기의 어떤 흐름, 천기의 흐름이 인제 또 크게 전환되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것도 있고, 어찌 되었든 바람이 불 때는 바람을 피해서 납작 엎드리는 것이 가장 상책이듯이, 그런 운들이 내게서 일어나지 않게끔 조심하는 것, 조신하는 것,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요번 윤 2월 실제 제 주변에 굉장히 큰 뭐 이런 사건들이 인제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조짐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제를 한번 이렇게 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마침 윤 초하루 생전 예수제, 또 그런 뭐 어떤 형식들도 있고 해서 이렇게 마련하게 됐는데, 그 생전 예수제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우리 흔히 그 사후세계 그 시왕들, 예, 사후세계 이제 저승의 그 시왕들에게 제를 미리미리 올려서 좀 잘 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전통적인 개념 안에서는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 혼백령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을 때는, 생전 예수제는 딴 게 아니라 나의 과거의 기억을 재수정하는 타이밍이에요. 우리 일주일 일하고 하루 쉬죠. 하루 쉴 때 뭐 합니까? 그동안에 쌓여왔던 피로를 풀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밀어놨던 일들을 하죠. 윤달이라는 것이 사실 그래요. 윤달이라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뭐 전혀 다른 달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지만, 윤달이라고 하는 부분은 음력 구조 안에서는 뭔가 이렇게 비어있는 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달에 뭐 산소 이장이나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윤달과 같은 요런 달에는 일종의 자기의 어떤 기억이나 자기의 과거와 관련된 어떤 의식들, 이런 부분들을 정화하고 그런 걸 치유하기에 가장 좋은 달이 사실은 음력 2월 1일입니다. 그래서 생전 예수제의 개념이 조금 아니라서 제가 조금 머뭇대긴 했는데, 어쨌든 제를 제가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의 과거라고 하는 부분이 바뀌잖아요. 바뀌진 않아도 나의 과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의식적인 정화작용을 하게 되면 미래가 바뀝니다. 우리 뭐 그런 법회들 많죠, 사실은. 많은데,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그냥 이렇게 획일화되거나 관습화되다 보니까 생각들을 안 해보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나의 그 과거의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저장되는 어떤 공이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나면, 그것을 다시 정화시킴으로 인해서, 네, 그 사후의 어떤 준하는,
혹은 내가 현재 살면서 미래에 준하는 어떤 개념들이 조금씩 바뀔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경험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천도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산에, 지리산에 계시는 빨치산 하시는 분들 불러도 안 와요, 그분들. 그분들을 영적으로 가서 이렇게, 거기 가서 이렇게 그분들을 흔들 수 있는, 즉, 그분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처해 있는 공간? 예. 저는 늘 이제 그 비유를 종이에 써져 있는 글씨로 얘기를 합니다. 제가 글씨를 종이 위에도 쓰지만 실제 써놓고 나면 글씨는 종이 위에 붙잡혀 있게 되죠. 어떤 분이 지리산에서 빨치산을 하셨어요. 종이 위에 글씨를 쓰듯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내가 종이 위에 글씨를 쓰면 글씨는 종이에 붙박혀 있듯이 거기서 빨치산 하셨던 분이 돌아가면 그 공에 간에 붙박히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지방령입니다. 그리고 실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물에 빠져서 계속 그 자리에서 죽게끔 되어 있고, 지리산에서.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후에 가장 괴로운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죽음은 가장 괴롭다. 왜 괴로운지에 대한 이유를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귀신 얘기 특집이었네요, 그죠? 다음 시간에 또 귀신 얘기. 근데 이 귀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 그 백이라고 하는 부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등장을 하고, 또 그 귀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 백이 어떻게 작용하는구나, 그리고 수행할 때는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겠구나를 알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은 귀신 얘기를 자꾸 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